안녕하세요.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반편지입니다. 오늘은 이다혜 작가님의 출근길의 주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격받는 여자들과 인성 논란. 성공한 여성들이 힘들어하는 정도를 넘어 현업을 떠나는 경우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말이 있다. 공격을 너무 많이 받아서. 이 얘기를 하면 남성들은 누구나 공격을 받는다고 본인도 받는다고 말한다. 그 말도 맞다. 하지만 언제나 여자들은 남자들이 당하는 일에 플러스 알파로 공경을 겪는다. 일과 관련된 모든 욕짓거리에 더해 사생활과 여자다움을 빌미로 한 뒷담화가 이어지기 때문이다. 끔찍할 정도로 많은 경우 여성들은 회사에서의 옷차림과 메이크업으로 욕을 먹는다. 남성 직원들이 담배 냄새, 입냄새, 여름철이면 쉰 냄새 등을 풍기는 위생과 청결 문제로 달고 다닐 때도 참던 사람들이 옷을 특이하게 입는다고 뒤에서 수군거린다. 고작 화려한 무늬의 복고풍 원피스 정도를 두고도 작정하고 흠을 잡는 말을 들을 때 동료애가 사라지고 인류애가 증발한다. 신입사원은 그러면 어떤 비난에 시달리느냐? 식당에 가면 수저를 안 놓는다고 말을 듣는다. 남자 신입사원은 잘 듣지 않는 비난이다. 너 총무팀 신입사원 김철수 알아? 같이 밥 먹으러 갔는데 수저를 안 놓더라. 이런 말은 여간에서 하지 않는다. 남자가 그런 걸로 트집을 잡힐 정도면 정말 심각한 수준으로 도련님 행세를 할 경우다. 그런데 여자들은 한 번만 그런 일이 있어도 일로 문제가 생겨 오만 트집이 잡힐 때면 그때 그러더라니까 라며 욕을 먹는다. 그리고 이런 트집을 잘 잡는 사람은 애석하게도 남성보다 여성이다. 여자의 적은 여자라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때 또 한마디 하고 싶어지리라. 남자들은 그런 섬세한 감정 노동이나 돌봄 노동에 해당하는 일로부터 가정에서부터 제외되어 왔기 때문에 남이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냥 저절로 수저가 놓여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공격을 너무 많이 받아서요. 얼마나 많은 성공한 여성들의 사회적 불행을 요약한 한마디인지 여자 연예인들을 떠올려 보면 가장 쉽다. 가족과 관련한 온갖 일들에 더해 인성 논란, 태도 논란들 말이다. 짝다리를 짚어서 버릇없다는 말이 기사화되고 나중에 그 연예인에게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그 짝다리 사진은 증거 사진이 된다. 남자의 짝다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공한 여자의 자녀에게 진학 등과 관련한 문제가 생기면 성공한 여자는 여자로서도 심판받고 어머니로서도 비난받는다. 본인도 못 견뎌 자녀를 서포트하기 위해 일을 그만두는 경우도 많다. 그럼 성공한 남자의 자녀에게 같은 문제가 생기면 그의 아내가 비난받고 그는 이해받는다. 그의 아내가 일하는 여성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직장에서의 여성들 역시 인성과 태도 논란에 휩싸이곤 한다. 용건만 간단히 말하면 정이 없다고 한다. 공손하게 굴면 비굴해 보인다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고 한다. 말이라는 게 아다르고 어다르다는데 여자에게는 부정적인 수사가 더 쉽게 붙어 여간에서는 떨어지지 않는다. 일과 관련해 사람을 비판하고 싶을 땐 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라.
말투가 어떻고 옷차림이 어떻고 하는 말은 제발 그만두자. 동석한 누군가가 그런 식으로 깎아내리는 화법을 쓴다면 그래서 이 일은 어떤데요? 라고 물어라. 왜 여자들에게 유독 인성 논란을 비롯한 온갖 일 바깥의 논란이 생길까? 경험상으로는 일로 까내리기 어렵지만 까내리고 싶을 때 쓰는 방법이다. 일로 흠잡을 때가 있었다면 벌써 일 가지고 욕을 하고 있을 사람들이 갑자기 머리 모양이 안 어울리느니, 몸매가 어떻다느니, 안경이 올드하다느니, 화장 좀 하라느니 할 때는 일로는 흠잡을 데가 없지만 욕하고 싶다는 뜻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자들의 성공 비결이랍시고 그 모든 것을 자기 관리라는 명목으로 잘 해내라는 말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매일 화장에 1시간씩 시간을 쓰면서 그게 경쟁력이 되리라 믿는 일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일을 잘하려면 일을 잘해야 한다. 일 잘하는 사람을 일 외의 요소로 평가절하하려면 그런 문화를 바꿔야지 그 외의 요소를 바로잡으려고 시간과 정성을 쓸 때가 아니다.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바로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팀이 함께 고무된 적이 있다. 설레는 마음으로 그 소식을 전했더니 팀에서 가장 연상이었던 여성분이 이런 말을 했다. 또 좀 지나면 어떨지 몰라. 경험으로 아는 것이다. 흥분을 조절하기.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났다면 말을 시작하기 전에 한번 크게 숨을 들이쉰다. 가능한 천천히 또박또박 말한다. 분한대로 쏟아내버리면 종종 상대는 그 태도를 문제 삼아 그 자신의 잘못을 희석시킨다.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났다면 글을 쓴 이후에 절대 바로 보내기를 누르지 않는다. 화난 상태에서 쓴 글은 반드시 열이 식은 뒤 퇴고한다. 그런 글은 높은 확률로 커리어에 악영향을 끼친다. 인간관계도 물론. 호칭에 대해 숙고함. 나에게 반말을 하는 사람에게 존대를 하며 시시비비를 가리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일에 시시비비를 떠나 태도 문제가 끼어들기 쉽고 나에게 반말을 하는 사람은 나를 평가하는 위치에 있기에 당장의 전투에서 이겨도 전쟁에서 지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말을 잘해봐야 전투에서 이길 뿐이다. 그리고 당신도 나이를 먹는다. 어느 순간 꼰대가 된다. 나이를 먹는다고 윗사람이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꼰대가 되는 건 숨만 쉬어도 가능한 일이다. 이래라 저래라. 나는 이랬다. 술을 마시지 않고도 한 말 또 하고 과거의 승리를 복귀하고 또 복귀하고 술을 마시면 더 심해진다. 나이를 먹고 경력이 쌓이다 보니 잘 모르는 사람들이나 나보다 연령이 낮은 사람들을 존중하며 말하는 법에 대해 더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가능하면 모든 사람에게 존대를 하는 쪽으로 정했다. 상사에게 존대와 반말을 섞어 쓰는 정도의 비중으로 다른 사람들과 말하되 친분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냥 나이와 무관하게 존대하는 습관을 들였다. 나는 여성을 부를 때 가능하면 씨, 님, 선생님으로 부른다. 팀장님, 작가님, 부장님, 이사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부르지만 직책이 없거나 부를 명칭이 마땅치 않은 경우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에게도 선생님이라고 부르려고 노력한다. 어머님, 할머니, 사모님, 여사님 같은 말은 잘 쓰지 않는다. 1년에 2번쯤은 쓰는지도 모르겠지만 그 이상은 아니다.
이 호칭은 모두 가족 내 관계성으로부터 기인하기 때문이다. 가족 중에 어머니 누구의 아내인 데서 기인하는 호칭은 거의 선생님이나 씨로 바꿔 쓴다. 사회생활을 할 때라면 특히 주의할 것. 내가 나이를 먹으면서 텔레마케터들이 나를 위한답시고 여사님이나 사모님이라고 부를 때가 있다. 그런 상품들일수록 남편을 위해서 혹은 아이를 위해서 뭘 사라고 한다. 중년 여자 지갑 여는 방법인가 보다. 본인을 위해서 사라고 하지 말고 가족을 위하라고 해야 하는 모양이다. 한 번은 저녁밥을 차리기 귀찮아 집 앞 식당에 가서 닭곰탕을 1인분 포장했다. 밥도 필요하냐기에 그렇다고 하니 남편 주려고? 라고 묻는다. 남자가 혼자 와서 1인분을 포장할 때 아내 주려고? 라고 묻는 가게 주인이 몇이나 될까? 나는 웃으며 말했다. 아니요, 제가 먹으려고요. 남편 밥은 남편이 챙기겠죠. 있지도 않지만 이라는 말을 속으로 삼켰다. 와중에 굳이 혼자 산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지 싶어 결혼 안 했다는 말은 하지도 않았다. 나는 그냥 1인분의 식사를 포장하고 싶었을 뿐인데. 여성 일반에게 선생님이라고 부르기 운동을 자체적으로 시작하고 가장 많이 들은 반응은 선생님이라뇨 그냥 누구누구 씨라고 불러주세요 였다. 왜 여성들만 손사래를 치며 선생님이라는 말이 과분하다고 생각하는지. 선생님. 침묵 연습. 나는 여자들이 침묵을 연습하기를 바란다. 회피하라는 뜻이 아니라 상대의 시선 앞에서 침묵으로 일관하는 법을 배우기를. 여자들은 침묵을 채우는 일을 요구받지 않았을 때에도 요구받았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라는 요구는 특히 조직의 가장 연차 낮은 여성들에게 집중된다. 넌 여자애가 부드러운 맛이 없냐? 같은 난데없는 맛타령도 그런 때 벌어진다. 그러는 님이나 부드러운 맛을 내보시든가. 그런 말을 누군가 꺼냈을 때 동석한 여자들이 연령대와 무관하게 일시에 조용해진 적이 있었다. 항의하는 대신 모두가 침묵했고 말 꺼낸 사람이 무안해하며 웃었고 아무도 따라 웃지 않았다. 나중에 그 자리가 파하고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어 라고 또 웃으며 말하기에 이런 말씀하시는 거 보면 별로 무섭지도 않으셨던 모양인데요. 무슨 무서워서 말을 못해요 라고 하며 깔깔깔 웃었다. 그러고야 그 남자는 조용해졌다. 알고 있다. 나중에 자기 회사 가서 자기 집에 가서 또 말했겠지. 그리고 누군가는 호응하며 요즘 여자들이란 이 말을 1절부터 4절까지 들려주었겠지. 하지만 내 앞에서는 안 돼. 깔깔깔. 여자들이 웃으면 웃는다고, 조용하면 조용하다고 뭐라는 말을 듣는다. 여자들이 해서 가장 반응이 좋은 행동은 무엇이냐면 남자에게 호응하기다. 언젠가 일본의 오락 프로에서 배우 스기모토 아야가 남자에게 사랑받는 법을 말하며 무조건 칭찬을 하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남자들은 칭찬받는 것을 엄청나게 좋아해 라고. 남자를 칭찬하는 역할, 남자가 하는 말에 웃는 역할, 남자의 말에 공감하는 역할, 여자들, 특히 젊은 여자들이 맡으면 언제나 환영받는 역할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그 전략을 취하는 여성들이 많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하지만 당신에게 자매애라는 게 있다면 그런 말이 오가는 순간 공격받는 여성을 향해 같은 여자가 봐도 어쩌고 하면서 비난에 동참하지 않는 정도는 요구하고 싶다. 이 정도는 괜찮잖아 라는 생각보다는 아닌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더 널리 퍼지면 좋겠다. 혼자 이런 싸움을 계속하기는 어렵다. 내가 항의할 때, 불만을 표현할 때 누군가 함께하면 그 다음에는 또 한 명이 거기에 동참한다. 남이 좋게 만든 세상에 나는 숟가락만 얹으면 좋겠지만 당신에게만 좋은 세상은 없다.